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아버님의 뜨겁고 거친 숨결이 제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고 제 몸은 처음 느껴보는 압도적인 감각에 떨렸습니다. 아야, 정말 괜찮은 거야? 아버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6살 일본인 사토미 아야입니다. 2년 전 서울의 한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중 지금의 남편 승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6살 연상이었지만 차분하고 성실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일본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저는 그와의 만남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서울 강남구의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신혼집이었지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65살에 은퇴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를 암으로 잃으신 후 혼자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시아버지를 뵈었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큰 체격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오히려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으며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아야, 어서 오렴. 낯선 나라에 시집 와서 고생이 많겠구나. 아버님의 첫 인사는 부드러웠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긴장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드물었기에 한국에 이런 문화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가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로워 보여서라며 함께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효심을 존중하고 싶었고 시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안 구조는 방 3개에 거실과 주방이 있는 전형적인 아파트였습니다. 안방은 저희 부부가, 건너편 방은 시아버지가, 그리고 작은 방 하나는 서재로 사용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 보이는 두 방의 구조 때문에 저는 항상 시아버지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언어는 어느 정도 익혔지만 문화적 차이는 쉽게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리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일본 음식과 달리 한국 음식은 양념이 강하고 손이 많이 갔습니다. 첫 주에 만든 김치찌개는 너무 짜서 남편이 물을 3잔이나 마셨고 불고기는 간이 제대로 배지 않아 밍밍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거들어 주셨습니다. 아야, 고춧가루는 이 정도면 충분해. 너무 많이 넣으면 맵기만 하고 맛이 없단다. 된장은 끓이기 전에 미리 풀어두면 훨씬 부드러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는 직접 주방에 들어와 제 옆에서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큰 손으로 능숙하게 재료를 다루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요리도 잘하시네요. 제가 감탄하자 아버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내가 아프고 나서 혼자 해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혔지. 처음엔 나도 서툴렀어.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여인 후 5년 동안 혼자 지내셨다는 것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아버님은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조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세 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피곤해 보였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회사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묵묵히 밥을 드셨고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색함을 달래려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야, 오늘 반찬 맛있구나. 일본식 조림인가?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네, 고등어 조림인데 간장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한국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서툴러서. 아니야. 이게 더 담백하고 좋아. 일본 음식 특유의 섬세함이 느껴지는구나. 그의 칭찬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남편은 그 대화에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몇 숟가락 떠먹더니 아버지, 저 다음 주에 부산 출장 가야 할 것 같아요. 3박 4일 정도요. 라고만 말하고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3박 4일 동안 시아버지와 단둘이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 회사 일이 중요하지. 아야하고 나는 잘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네, 걱정 마세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져 코를 골았습니다. 피곤한 건 이해했지만 신혼 초의 달콤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내가 꿈꿨던 사랑인가? 거실 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방이었습니다. 아마 책을 읽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출신답게 늘 밤늦게까지 책을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자서 어떻게 이 긴 밤을 견디실까? 5년 동안 혼자 주무시면서 외롭지 않으셨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궁금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 호기심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저는 그저 새로운 가족과의 생활에 적응하려 애쓰는 평범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3개월 차, 저는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원했던 결혼 생활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요. 남편 승민 씨는 중견 IT 기업의 영업과장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7시에 시작되어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회식이 있었고, 한 달의 절반은 지방 출장을 다녔습니다. 차장으로 승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 조금만 참아줘. 아야,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특히 밤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귀가하면 이미 11시가 넘어 있었고 샤워도 대충 하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제가 먼저 다가가 안겼습니다. 신혼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아야, 오늘 너무 피곤해. 내일 하자.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관계를 가질 때도 있었지만 그것마저 형식적이었습니다. 5분도 채 안 되어 끝났고 남편은 곧바로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섹스인가? 이게 사랑을 나누는 거란 말인가? 일본에서 친구들과 나눴던 수다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들은 남자친구와의 뜨거운 밤에 대해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맥주와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일찍 왔네요. 같이 맥주 한잔 할까요? 남편은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응, 그래. 오늘 거래처에서 또 갑질하는 바람에 진짜 빡쳤어. 저는 옆에 앉아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제가 마사지해 줄게요. 남편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습니다. 오빠.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떼어냈습니다. 아야, 미안해.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좀 쉬고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절당한다는 느낌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곧 졸기 시작했고, 저는 혼자 맥주를 마시며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아야, 아직 안 잤구나. 승민이는 피곤해서 먼저 잠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힘들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야, 승민이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야.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가려면 실적을 내야 하거든. 조금만 이해해 주렴. 시아버지의 말씀은 다정했지만 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네, 아버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결혼하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본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마음 나도 안다. 나도 그랬으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도요? 응. 교장으로 있을 때 너무 바빴어. 집에 들어오면 밤 10시, 11시는 기본이었지. 아내는 늘 혼자 기다렸어. 나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 그러다 아내가 아프고 후회했어. 왜 그때 더 챙겨주지 못했을까? 시아버지의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저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야, 승민이는 아직 젊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시아버지와 저녁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면 시아버지와 저는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교장 선생님 출신답게 이야기가 많으셨습니다. 학창 시절 추억, 교단에서의 에피소드, 책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야, 일본 소설 좋아하니? 네,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을 좋아해요. 오, 나도 그 작가 좋아해. 노르웨이의 숲 읽어봤니? 네,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역시 일본 사람이라 그런지 감성이 비슷하구나. 나는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읽었는데 참 애잔하더라. 그렇게 시아버지와의 대화는 깊어졌고, 저는 어느새 아버님과의 저녁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시아버지가 저를 더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좋았지. 하지만 내가 너무 바빠서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단다. 사랑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 질문에 시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야, 이건 좀 어른들 이야기라서. 괜찮아요, 아버님. 저도 이제 결혼한 여자예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아내와의 잠자리가 쉽지 않았어. 내가 체격이 크잖아. 그게 문제였지. 아내가 힘들어했어. 처음엔 참았는데 점점 관계를 꺼리게 됐어. 나도 아내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우린 점점 멀어졌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고백은 너무나 솔직하고 적나라했습니다. 그럼, 오랫동안, 응, 거의 10년 넘게 제대로 관계를 갖지 못했어. 아내가 아프고 나서는 더더욱.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이제 5년째야. 5년. 시아버지는 5년 동안 혼자 지내셨습니다. 아니, 그 전 10년까지 합치면 15년입니다. 저는 순간 시아버지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6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남자였습니다. 욕망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체격이 크다는 게 대체 얼마나 큰 걸까? 그게 정말 문제가 될 정도일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야, 시아버지잖아. 하지만 호기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부산 출장이 시작된 첫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실감났고 시아버지와 단둘이라는 사실이 묘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야,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넌 쉬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금방 끝나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독서용 안경을 쓰고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근엄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버님,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그래. 아야, 푹 쉬렴. 승민이 없으니 심심하겠지만 3일만 참아봐. 네, 괜찮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침대는 너무 넓고 쓸쓸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시아버지 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려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시아버지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며칠 전 시아버지가 털어놓으신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상의는 벗으신 상태였고 하의만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고 한 손으로는 저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시아버지는 남성으로서의 욕망을 분출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크기였습니다. 아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더 보고 싶다는 욕망이 교차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눈을 감고 있었고 움직임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26년 인생에서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야성적이고 원초적인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신음을 냈습니다. 응,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이 거실 테이블에 부딪혀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야, 물 마시러 나왔니?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가운을 걸치고 방에서 나오고 계셨습니다. 아, 네. 목이 말라서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표정을 살피시더니 물으셨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빨갛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더워서요. 저는 얼른 물을 마시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벌거벗은 상체, 그리고 그 압도적인 크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야, 정신 차려. 시아버지잖아.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랫배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미쳤나?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아버지의 그 장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아버지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야, 밤에 잘 잤니? 시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은 낮잠 좀 자렴. 네, 그럴게요. 식사를 마치고 시아버지가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일을 떠올리니 얼굴이 또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걸 봤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 오빠, 잘 지내? 출장은 어때? 피곤해. 거래처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여. 몸 조심해. 응. 아버지랑은 잘 지내? 응. 아버지는 친구 만나러 나가셨어. 그래. 외롭지? 남편의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어젯밤 이후로 시아버지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아야? 왜 대답이 없어? 아, 괜찮아. 오빠가 보고 싶긴 하지만 미안해. 빨리 끝내고 갈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했지만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젯밤 시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때 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무섭고 이상했습니다. 나 정말 미친 건가? 시아버지를 남자로 보다니. 저녁 시간이 되어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아야, 저녁은 준비했니? 네, 지금 막 다 됐어요. 저는 억지로 밝은 척하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아버지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이상한 태도를 눈치채셨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야, 혹시 내가 뭘 잘못했니? 왜 나를 안 쳐다봐? 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래, 승민이 없으니 외롭고 그런 거겠지. 조금만 참아. 내일이면 돌아온대. 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야, 혹시 어젯밤에 뭘 봤니?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착각한 건가?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이 알고 계신 걸까? 내가 봤다는 걸. 수치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밤에 본 그 장면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시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면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2명의 중년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304호 교장 선생님 말이야.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304호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며 계속 배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 정호 씨. 그분 참 불쌍하지지. 부인도 일찍 가시고. 불쌍하긴. 근데 그분도 참 고생 많이 했대. 부인이 아플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잖아. 왜? 바람이라도 피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정호 씨가 너무 커서 부인이 힘들어했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커? 아이고, 그것 말고 뭐가 있겠어. 남자 그거 말이야. 내가 부인한테 직접 들었어. 결혼 초에는 참았는데 점점 관계 갖는 게 무섭다고 하더래. 어머, 그 나이에도 그렇게 큰가?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원래 타고난 건데 부인이 산부인과까지 다녔대. 관계 후에 출혈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그럼 요즘은 어떻게 지내? 혼자 지내지 뭐. 5년째잖아. 근데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랑 같이 산대. 일본 여자라던데. 일본 여자, 젊겠네? 응, 26이라던데. 그 집에 그렇게 젊은 여자랑 같이 사는 게 괜찮을까? 왜, 시아버지인데 뭐. 그래도 남자는 남자잖아. 더군다나 5년 동안 혼자였는데 그것도 그렇게 큰 걸 가지고. 두 아주머니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났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시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우리 집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아버지는 정말로 부인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5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목격한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집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야, 장 보고 왔구나. 많이 무거웠겠네. 내가 도와줄걸.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놓고 냉장고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까 들은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외로움과 욕망을 참아온 한 남자였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릴 만큼 특별한 조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아까 들은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부인이 출혈이 있었다고? 관계가 무서웠다고? 저는 상상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목격한 그 크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힘들었겠다. 아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팔을 썰다가 손을 베겠어.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멍하니 있었네요.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먹을까? 아니에요. 금방 할게요. 식사 시간, 저는 계속 시아버지를 의식했습니다. 그의 큰 손, 넓은 어깨, 낮은 목소리, 모든 것이 남성적으로 느껴졌습니다.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넘쳐 보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큰 걸 가지고 아야, 밥맛이 없니? 자꾸 나를 쳐다보네.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있어서요. 무슨 생각?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얼른 밥을 떠먹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또 회식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저녁을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아야, 오늘 뭔가 이상해.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 아침부터 계속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동네에서 무슨 소리 들었니?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동네 아줌마들이 뭐라고 하던. 아니, 그게 말해봐. 어차피 다 아는 이야기야. 나에 대한 소문 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맞아. 다들 내 얘기를 하지.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 내가 체격이 커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 다 사실이야. 시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부끄러운 일이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타고난 건데.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몰랐어.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지. 부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나는 최대한 조심했지만 그래도 안 되더라고. 병원도 가봤어.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하라고 했어. 나보고 줄이라고. 그게 말이 되니? 남자한테 그런 수술을 하라니.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부인하고 관계를 거의 안 했어. 10년 넘게. 그러다 부인이 아프고 이제 혼자 5년째야. 아버님, 힘드셨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힘들지. 남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뭐 어쩌겠어. 이게 내 운명인걸. 시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하셨지만 그 뒷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시아버지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묘한 감정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아버지는 부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시아버지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야, 놀랐지? 미안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어.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 아야, 넌 참 착한 며느리야. 승민이가 복이 많은 놈이지. 시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 시아버지의 고백, 며칠 전 목격한 장면, 모든 것이 뒤섞여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는 시아버지를 남자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시아버지를 의식하고 있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지방 출장으로 바빴고 저와 시아버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제주도에 가고 없는 날이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주말을 보내야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야, 나 오늘 목욕탕 좀 갔다 올게. 오래간만에 때 좀 밀고 싶어서. 네, 아버님. 다녀오세요. 시아버지가 나가시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TV를 보다가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7시쯤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다녀왔다. 아야, 어서 오세요. 개운하세요? 그럼 정말 시원하네. 시아버지는 목욕탕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썰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아야, 수건 좀 더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머리를 말리려는데 수건이 없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화장실에서 수건을 꺼내 시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려는데 시아버지가 들어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운을 걸치고 계셨지만 제대로 여미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목욕을 하고 오신 탓에 몸에서는 김이 올라왔고 가운 사이로 탄탄한 가슴과 복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6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근육질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운을 여미려고 몸을 돌리시는 순간 가운 아래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밤에 본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축소된 표현이었습니다. 아, 미안하다. 아야, 가운이 제대로 안 맺어 있었구나. 시아버지는 황급히 가운을 여미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모든 것을 봐버렸습니다. 제 얼굴은 새빨개졌고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노크를 더 크게 할 걸. 저는 수건을 주워 침대에 놓고 황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지만 요리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게 어떻게 사람 몸의 일부일 수 있지? 저렇게 큰 게 가능해.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남편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배, 아니 3배는 더 커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저만큼이나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버님, 저녁 됐어요. 한참 후에야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계셨지만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아야, 아까는 정말 미안했다.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들어가서 죄송해요. 우리는 어색하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아야, 오늘 일은 잊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조심성이 없었어. 괜찮아요, 아버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며느리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부끄럽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저도 노크를 더 확실하게 할게요. 아야, 너 놀랐지? 시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놀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동네 소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심하지. 시아버지는 자조적으로 웃으셨습니다. 이게 내 평생의 짐이야. 축복이 아니라 저주지. 아버님, 부인도 힘들어했고 나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남자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지. 이제 늙어서도 이게 문제야.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며느리한테 들켰잖아. 시아버지는 지난번 밤에 제가 목격했던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그건 아니야. 괜찮아.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날 밤 봤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다 봤지.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나니까. 시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외로우시겠어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외롭지. 15년 넘게 제대로 된 관계를 갖지 못했으니까. 부인과도 그랬고 부인이 떠난 후에는 혼자고 남자로서의 욕망은 있는데 해소할 방법이 없어. 저는 시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외로움과 욕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외롭다는 것을. 남편은 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저도 여자로서의 욕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외로워요. 제 입에서 고백이 튀어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야, 승민 오빠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데 그것도 5분이면 끝나요. 저는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크셔서 문제고 오빠는 너무 작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문제예요. 둘 다 불행한 거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야, 울지 마. 시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품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다들 저를 여자로 안 봐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매력 없나요? 아니야. 아야, 넌 정말 매력적인 여자야. 승민이가 눈이 멀었지.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시아버지를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아버지가 아니라 한 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야, 우리 위험해지고 있구나. 저도 알아요. 아버님. 이러면 안 돼. 넌 내 며느리고 나는 내 시아버지야. 네, 알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선을 넘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욕망을 억누르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벗은 몸이 계속 떠올랐고 그 품에 안겼던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제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고 우연히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이제는 주말에는 아예 집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승진을 위해 상사들과 골프를 치러 다녔고 평일에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저와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고 한 달에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회식으로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야, 오늘 맥주 한잔 할까? 금요일인데 좀 마시고 싶네. 네, 좋아요.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마주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를 나눴지만 맥주가 몇 캔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야, 요즘 승민이랑은 어때?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가요? 부부 사이 말이야. 승민이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써주는 것 같아서. 네, 그래요. 요즘은 거의 대화도 안 해요. 잠자리는? 시아버지의 직접적인 질문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미안해.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나. 하지만 궁금하다. 승민이가 널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요. 하더라도 금방 끝나고.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녀석이 아직 젊은 게 뭘 안단 말이야. 여자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제가 매력이 없는 건가 봐요.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야. 아야, 넌 정말 아름다운 여자야. 승민이가 바보인 거지. 술기운 때문인지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지금도 외로우세요? 제 질문에 시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외롭지. 매일 밤이 지옥이야. 남자로서의 욕망은 있는데 해소할 방법이 없어. 혼자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버님, 너도 외롭지. 젊은 여자가 그렇게 방치되다니. 승민이가 정말 한심해.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저도 외로워요.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은데 남편은 저를 안 봐줘요. 가끔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야, 그런 위험한 생각은. 위험한 거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 몸이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님도 그러시잖아요. 몸이 원하는데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그건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응, 말해봐. 저, 아버님을 자꾸 남자로 보게 돼요. 시아버지로 안 보이고, 그냥 한 명의 남자로 보여요. 시아버지는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야, 그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생각이야. 왜요? 저희 둘 다 외로운데, 왜 서로 위로하면 안 돼요? 넌 내 며느리야. 내 아들의 아내라고. 하지만 그 아들은 저를 여자로 안 봐요. 아버님만 저를 여자로 봐주세요. 저는 술에 취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억눌렸던 욕망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야, 술 그만 마셔. 내일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해요. 저 지금 너무 또렷해요. 아버님, 저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는 거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이 필요한 거요. 저도 아버님이 필요해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야, 이러면 안 돼. 우리. 왜요? 아버님은 15년 동안 참으셨잖아요. 저도 참고 있어요. 왜 우리가 계속 참아야 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제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을 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뺨을 천천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아야, 넌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나는 아버님도 저를 원하시잖아요. 그날 밤, 방에서 혼자 계실 때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가 시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아야, 나는 내 시아버지야. 이러면 안 돼. 오늘 하루만이라도 시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남자로 저를 여자로 봐주실 수 없나요? 저는 시아버지의 목에 팔을 두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야, 안 돼. 우리가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어.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 이미 제 인생은 망가져 있어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저를 여자로 안 봐주는 남편. 이게 제 인생이에요. 차라리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울지 마. 아야, 내가 고민해 볼게. 오늘은 너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 일단 자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아버님, 제발. 아야, 나도 힘들어. 널 원하는 마음과 안 되는 이유 사이에서 괴로워. 시아버지의 고백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약속해 주세요. 도망가지 말아 주세요. 응, 약속할게. 도망가지 않을게.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시아버지는 저를 안고 계셨고, 저는 그 따뜻한 품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지만, 그 선은 이미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안고 계셨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아야, 아버님, 저 진심이에요. 후회 안 해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시다가 제 이마에 키스하셨습니다. 나도. 내가 너무 소중해. 하지만 신중해야 해.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정리할게.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일으켜 세우고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서 쉬렴. 승민이가 곧 들어올 거야. 안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금기를 깰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원했고 그 욕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금요일 밤 이후 시아버지와 저 사이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욕망을 확인했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길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일본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이나 되는 긴 출장이었습니다. 아야, 미안해. 도쿄 거래처랑 큰 계약이 있어서 꼭 가야 해. 혼자 있기 심심하겠지만 참아줘. 괜찮아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남편이 떠나고 집에는 시아버지와 저만 남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님.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하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널 원하는 내 마음을 부정할 수가 없더라. 나도 남자야. 15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특히 너를 본 이후로는. 시아버지의 고백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님, 아야, 만약 우리가 선을 넘는다면 이건 절대 비밀로 해야 해. 승민이한테 들키면 안 돼. 내 결혼 생활이 끝날 수도 있어.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아버님을 원해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야, 나는 보통 남자들과 달라. 내가 이미 봤듯이 많이 아플 거야. 처음엔 힘들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이라면 괜찮아요. 시아버지는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속삭이셨습니다. 그럼 오늘 밤 저는 시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밤이요. 시간이 흐르고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와 잠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아야, 넌 지금 큰 실수를 하려는 거야.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저는 시아버지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기 전에 한 번 더 심호흡했습니다. 똑똑. 들어와. 시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고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야, 정말 괜찮은 거니? 네, 아버님. 저 준비됐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아야, 나 오랜만이라 서툴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많이 놀랄 거야.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시아버지는 저를 끌어안아 키스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웠지만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렸던 욕망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시아버지를 꽉 안으며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상의가 벗겨지고 탄탄한 근육질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6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저도 잠옷을 벗었고 시아버지의 눈빛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야, 넌 정말 아름다워. 시아버지는 저를 침대에 눕히고 천천히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아파하면 바로 말해. 멈출 테니까. 네, 아버님. 시아버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제 몸 곳곳을 어루만지며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아야, 정말 괜찮은 거지? 예, 해주세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시아버지는 정말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습니다. 아야, 힘 빼. 천천히 할게. 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음을 냈습니다. 아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아파. 그만할까? 아니요. 계속해 주세요. 시아버지는 정말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습니다. 처음엔 고통이었지만 점점 다른 감각으로 변했습니다. 제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이상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님. 괜찮니? 아야, 네. 좋아요. 시아버지의 움직임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5분짜리 관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30분 넘게 저를 사랑했고 제 몸 구석구석을 일깨웠습니다. 아야, 나 안 되겠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그냥. 시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몸을 빼냈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숨을 헐떡였습니다. 우리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야, 괜찮아? 네. 아버님. 너무 좋았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키스했습니다. 아야, 미안해. 아프게 했지. 아니요. 행복해요. 우리는 그날 밤 2번 더 관계를 가졌습니다. 시아버지는 15년 동안 억눌렸던 욕망을 쏟아냈고 저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지쳐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시아버지는 제 옆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키스했고 시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아야, 후회하니? 아니요, 아버님. 전혀요. 오히려 행복해요. 나도야. 오랜만에 남자로 느꼈어. 우리는 서로를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금기를 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시아버지와 저는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한 달에 2~3번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여자로 대했고, 저는 시아버지를 남자로 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끝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우리는 현재를 즐겼습니다. 금단의 관계였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은밀한 관계는 석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여자로서 완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시아버지는 15년 만에 남자로서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고,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야, 오늘 밤도 네, 아버님. 우리는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커다란 몸이 제 위를 덮었고, 우리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아야,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온 것입니다. 출장이 취소됐어요. 거래처 사정으로. 시아버지와 저는 황급히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아야는 어디 갔지?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방 화장실로 숨었고, 시아버지는 가운을 걸치고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똑똑.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아야는 못 봤어요? 아야, 아마 안방에 있지 않을까? 아니요, 안방이 없던데요. 불도 꺼져 있고. 남편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들키지 말게 해주세요. 아야가 편의점 간다고 했어. 아이스크림 사러. 시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금방 오겠네요. 아버지, 근데 얼굴이 많이 붉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방금 운동하다가 팔굽혀펴기 좀 했어. 아, 그러세요. 그럼 저 씻고 올게요. 남편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우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야, 괜찮니? 저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거의 들킬 뻔했어요. 어떡하지? 넌 어떻게 나가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나갈게요. 저는 옷을 제대로 입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방을 나와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10분쯤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저는 아이스크림 봉지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급하게 편의점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아야, 어디 갔었어? 아이스크림 사러 편의점 갔다 왔어요. 출장 취소됐어요? 응, 갑자기 거래처에서 연기하자고 해서. 미안해, 연락도 안 하고 왔네. 괜찮아요. 집에 와서 다행이에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남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 옆에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을 배신하고 시아버지와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일찍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갔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점심때쯤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아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정말 위험했어. 조금만 늦었어도 들킬 뻔했지. 네, 죄송해요, 아버님.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지. 내가 며느리한테 손을 댄 거니까. 아버님, 아야,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시아버지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저희가 조심하면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들킬 거야. 그리고 그때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이혼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아야, 나는 이미 늙었어. 남은 인생도 얼마 없지. 하지만 넌 아직 젊어. 앞으로 살 날이 많아.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서는 안 돼. 시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멈춰야 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필요해요.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님만 저를 여자로 봐주세요. 아야, 그래서 더 안 돼. 내가 나한테 의존하게 되면 넌 정상적인 결혼 생활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 행복? 지금이 행복해요. 아니야.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이건 위험한 관계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지.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야, 나는 널 사랑해.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사랑해. 그래서 더 놓아줘야 해. 아버님, 미안해. 아야, 정말 미안해. 내게 이런 짐을 지운 것도, 이렇게 끝내는 것도 다 미안해. 시아버지는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야, 이게 최선이야.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둘 다 힘들어.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나아. 아버님, 꼭 그래야 해요? 응, 그래야 해. 짐을 싸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서 요양원 가신대.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고 더 행복하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날, 저는 시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남편도 함께였기에 우리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자주 뵈러 올게요. 그래, 아야, 건강하렴. 그리고 행복해.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문이 닫히고 시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아버지를 찾아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셨고 예전보다 밝아 보이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는 여전히 바쁘고 저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시아버지와의 그 시간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시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처음으로 여자로서 완전히 사랑받았던 그 느낌, 시아버지의 따뜻한 품, 그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금단에, 그러나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제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언젠가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아야가 아니라는 것을요. 시아버지와의 금단의 밤은 끝났지만 그 흔적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한 그 뜨거웠던 감정을 기억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금단의 사랑이었지만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